잊혀진 우리들의 영웅 염석주 선생을 이 세상에 다시 모시고자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신 모든 영령들에게 상과 명복을 빈다. 염석주는 시사의 반페이지만 장식하고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안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나 모두가 잊고 있습니다. 우리 몇 명의 문화해설사들이 뜻을 같이하여 염석주 선생의 재조명 사업을 착수합니다. 마침 제가 속하고 있는 은빛둥지는 은빛미디어라는 노인 동영상반이 있어 모든 조사 연구 과정을 기록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른 선배님들의 정신을 본받아 혼탁해진 민족 경기를 이뤄가는 합니다. 은빛둥지는 경기도 안산시 변두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노인 단체이다. 2006년 9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은빛둥지는 동영상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고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할머니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 동영상 기획에서 촬영과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마친 25명의 노인 중 10분이 본격적인 전문 동영상 그룹을 만들고 은빛미디어란 예쁜 이름도 붙이고 실전에 나선 것이다. 그 첫 작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와 협력하여 염석주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쉽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나 극복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뜻을 붙이고 계획은 짰으나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루시 유아원장 인터뷰를 시작으로 2006년 11월 29일 1년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김 원장은 문예가로 일찍이 1983년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 문화재 발굴 상임위원이었으며 최영신 여사의 모교인 원산 루시 여학교 동창 150명의 회원들이 최영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생골 강습소 자리에 설립하였던 유치원의 원장이다. 함께 있었던 샘골 교회와 분리하여 현재 명칭은 그대로이나 장소는 옮겨서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여기다가 옮기고 이제 시립으로다가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고 돼 있었어요. 안산시 승격되기 전에, 안산시 전에.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 반월지구 문화재 발굴위원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그 내고장 전통문화라는 책을 만들 때 그때 자료로서 그거 수집. 첫 술에 배부르리라 기대하지 않았으나 첫 인터뷰가 너무 허전하다. 김 원장에게 건 기대는 무너졌으나 귀한 정보를 얻었다. 김우경 선생을 소개받게 된 것이다. 김우경 선생은 최영신 선생이 상록수 정신으로 보훈처에 등록될 때까지 사제를 털어가며 25년간이나 연구한 향토사학가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언제나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김우경 선생님 그 향토사학가 우리 안산시 역사를 다 알고. 여기 가골공원에 안중원 씨 비석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첫 인터뷰에서 큰 희망을 갖지 못해 다급해진 대원들은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원들 모두가 나서서 수소문을 하여 나갔다. 좀 문서 자료도 찾는데 예.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장식했어요. 이제 정리가 되어간다. 안산시사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석주는 수원 율전이 만석군의 자식으로 태어나 안산 본호동에서 활동하며 최영신을 도와 상록수 정신을 세우도록 하였고 만주에 큰 농장을 경영하여 안산과 수원에서 많은 비난한 농민을 데리고 갔다. 대부분의 농업 이민자들은 해방 전후 귀환하였다.
확실한 증거가 될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대부분 증언자들은 그 당시 연소하였으므로 염석주 행적의 증언보다는 말을 타고 다닌 것이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다. 말도 또한 두 필이나 되며 매일 번갈아가며 타고 다닌 것을 잘 알고 있다. 막고지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 큰 어른, 그가 염석주인 것이다. 말을 타고 염석주는 우리 앞에도 그 희미한 모습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은 현재 도시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당시 바다와 접한 황량한 벌판의 끝머리가 큰 도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제방을 축조하여 바다는 메워지고 논으로 변했다. 한때 절경이었다는 인잘미섬은 이제는 안산시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다. 막고지는 배가 닿는 곳으로서 염석주는 바로 이곳에 일자집을 크게 짓고 살림집과 말 두 필의 마구간과 다른 가축우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이 있었던 정확한 지점을 도시개발로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두 번째 부인 신간난과 신씨의 소생 사남매와 살고 있었다. 이영우 씨는 염석주의 차녀 염태숙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가끔 놀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절미 섬은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지점은 알아내지 못하였다. 김우경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처음에는 의심하고 전혀 자료를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안산 포커스 안산 포커스 기자가 썼대는데 시흥저 안산 이래 교회가 최영수 돌본 거예요. 그러나 몇 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하여 신뢰를 얻었고 하나씩 소장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갖고 염석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김우경 씨는 국가보훈처에 5차례의 상신을 하였고 자료 미비로 승인되지 못하였다. 김우경 씨의 그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염석주의 전모가 잡혔으며 더구나 염석주가 개발한 추곡농장의 농장장이었던 외조카 주이득 씨의 생전에 녹음한 테이프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만주의 땅을 50만 평 산 거에 대해서는 주의득이라는 사람이 연태윤하고 녹음해가면 그게 지금부터 62년 전 되죠. 62년 전에 근데 1930년이죠. 30년에 그 만주를 한번 갔다가 오셔가지고 만주에 있는 그 독립군들이 식량에 너무 곤란을 당하니까 핑계를 대고 설라면 여기 설라면 은행에다가 땅을 저당하고 가 설라면 300정보란 말이 있어요. 그렇게 저당한 땅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여기서 105명을 이민을 시켰거든요. 이민을 시켜가지고 거기 농사를 지어서 계단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이제 독립군 식량으로다가 설라면 다 제공을 하다가 3년 후에 일본 사람이 만주를 점령하는 바람에 내가 만주 가설라만 있을 때 그 토지 문서까지 가지고 댕기셨는데 그 농장이 만주 오산면 충호라는 데예요. 그래서 그 농장 가설라만 살다가 나온 사람이 지금 수원시 일전동의 영규택이라고 그 사람 하나만이 지금 생존자예요. 그러면 어려서 거기 가서 농장 짓다가 왔으니까 독립군이 있던 사람인데 한국에 미국으로 했다가 일본 놈한테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형을 받아가 이용해 먹으려고 석방해줄게 독립군만 잡아들여라. 그럼 너 보상해주마. 이래서 그 집이 포위로고 설람이 염석주 나오너라. 동대문 경찰서 취조한 거예요. 아들 따님들도 몰랐다가 설람은 적십자병원에 전염병 발진지부스로 이제 그 격리해설람 입원을 시켰는데 주이득은 1932년 21세에 결혼하여 비서처럼 모시던 외삼촌의 명으로 북만주 농장에 그의 삼형제 모두가 투입되고 1945년 해방 직후 9월 한국으로 귀국한다. 80세이던 1991년에 김우경 씨의 주선으로 염석주에 관한 증언을 녹음하고 2005년에 사망하였다.
주의득의 증언은 녹음 상태가 좋지 않고 보존 상태가 불량하나 염석주 재조명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염석주가 개척한 만주 추곡 농장의 농장장으로 일하였으므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첫째, 그의 증언에서는 염석주를 밀고 한 민족 반역자를 거론하고 있다.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므로 다음으로 미루나 이 민족 반역자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추곡 농장의 위치를 오상현 충화진으로 증언한 것이다. 이들의 농장이 어디 있었는지를 밝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였고 이를 검증한 후 현지를 확인하게 된다. 누워 계시다가 내가 가니까 그냥 어떻게 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외삼촌이. 염석주 선생님을 지금 사망, 그러니까 임종할 때. 하기 전에. 보셨어요? 네, 봤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셨어? 네. 그게 언제야? 그런데 거기 작은 저 외숙모가 앉았더라고요. 신명난 씨가. 예. 들어가셨나요? 연길 그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갔었죠. 실수네. 그래서? 주의득 씨도 이젠 저 세상으로 가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모든 증언자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버린 후이므로 염석주의 재조명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주의득이 남긴 녹음이 있고 아직도 생존하는 90세 이상의 증언자들이 몇 분 남아있다는 것은 염석주를 재조명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1년밖에 추곡 농장에 머물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여 증언하였다. 넓은 황무지를 개척하여 논농사를 지은 것이다. 주의득 형제들이 기술자로 물기를 잡고 30마력 발동기를 이용하여 양수하고 방어도 지었다고 증언하며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농사가 잘 되어 모든 사람들이 매일 쌀밥만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얼빈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3분할을 거쳐 고가촌의 추곡 농장으로 갔다고 증언한다. 추곡 농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인터뷰이다. 염석주의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는 우리는 주일동식에게 늦은 밤에 도착하여 노구에 불편한 주일동식을 몇 시간이고 돌봐갔다.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로 어른들의 사업 전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신선과 항만 산다는 선악골, 안산시 팔곡동 깊숙이 묻힌 마을, 여기도 염석주의 족적을 찾아볼 수 있는 증언들이 있다. 선악골을 넘으면 염석주와 최용신이 직결되는 안산의 최고 부자 돈대리의 박영덕 고택으로 이어진다. 박영덕은 염석주와 절친하였으며 최용신의 생골 강습소가 오야마에 의하여 폐쇄 위기에 처했을 때 1530평의 땅을 기탁하여 생골 강습소를 살렸다. 또한 올해로 103년이 된 안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둔대교회도 박영덕의 재정 지원으로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가 여기 84년 동안을 여기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꿈에도 그냥 주마등 모양 여가 다 나타나고 그냥. 홍석필 장로께서 한 5, 6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희사하셔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원산 90 정문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대선배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선이라고 합니다. 84시에요. 그때까지 최 선생님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죠. 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안산시장 박주원. 네, 감사드립니다.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헌신하신 이 귀한 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야마가 강습소를 강제 폐교시킨 후 염석주와 박영덕이 강습소를 신축하여 최용신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민족의 어리된 상록수 최용신은 염석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록수로 피어날 수 있었다. 우리 회원들은 또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본호동 사람들을 찾아내었다. 정영교 씨와 안학수 씨였다. 정영교 씨는 우리 회원 주선분 씨의 지부가 되는 분으로
안종원 씨의 공덕비를 반월공원에 세운 사람이며 그의 친구이자 안종원 씨의 장남을 수소문하여 한자리에 모셔 인터뷰가 되도록 추선하였다. 안종원은 1909년 번호동에서 태어나 염석주의 동지로서 국내외 지하 연락책을 맡았으며 그의 독립운동이 발각되어 1944년 성동경찰서에 검거되고 6개월간의 모진 고문 끝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고 1980년에 사망하였다. 안학수의 말에 의하면 부친 안종원은 매일 일기를 작은 노트에 수십 년간 기록하였고 그의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나 안학수 씨는 부친의 사망 후 다른 유품과 함께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만약 그의 일기가 남아있었으면 염석주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터인즉 안학수 씨도 자신의 잘못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본호교회는 최용신의 생골교회에서 1975년 분리되어 나왔으며 안종원 씨가 장로로 봉직하던 교회이다. 본호동 사람들의 마음의 터전인 본호들을 내려다보며 오늘도 안종원과 염석주의 독립운동을 증언하고 있다. 넘겨가며 염석주와 관계 있는 모든 이들을 만나고 염석주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염석주의 행적에 대한 윤곽은 명령이 나왔으나 그를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였다. 할머니 조사단이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처 도서관들, 국가보훈처, 정부 기록보존소를 헤매어 다녔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한 온라인 자료 검색에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밤낮 없이 몰두하였다. 마침 여성가족부는 우리들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할머니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업 제안을 승인하고 자금 지원을 하며 우리들의 끝없는 노력을 격려하였다. 드린 공에 비하여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실망하지 않고 작은 성과에나마 기쁜 마음으로 챙길 수 있었다. 공식적인 자료를 하나둘 찾아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베일에 가린 인물, 염석주와 함께 유시찰 인물로 나타난 박승극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박승극은 수원 인근 현재 화성시 발안에서 1909년에 출생한 사람으로 배제고등 보통학교와 일본 대학을 수료한 인테리로 1929년 6월 조선중앙에 단편소설 농민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을 등단하여 소설가로서 그는 만석군의 자식이며 당시 유산자 계급으로 어찌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험난한 길을 내딛고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불사르는가. 염석주의 인간적 고뇌와 성숙의 과정을 알기 위하여 그의 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았다. 수원 팔달구 매영동에 위치한 3.1중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란과 화재로 소장 자료가 망실되어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얻을 수 없었다. 염석주는 1944년 6월 민족 반역자의 밀고로 현 해화경찰서인 동대문 경찰서에 체포되어 18일간의 모진 고문을 받는다. 묵비권을 행사한 염석주는 사경에 이르고 당시 유행한 발진 티푸스에 걸려 회복이 불가하자 외경은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후송하고 3일 후 운명한다. 부인 신간난 씨와 둘째 딸 염태숙 그리고 조카 주인열 씨가 임종을 지킨다. 유해는 유족에 인도되고 그의 태생지인 현재 수원의 율전리로 운구되어 장례를 치른다. 후일 서울시장을 역임하고 민주당의 기둥이었던 김상도 씨가 호상을 하여 반밭에 유택이 들어선다. 도시계획으로 이장되었다가 다시 철도의 확장으로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 경계지역 세마대에 안장된다. 좀처럼 찾기 어려운 곳에 염석주는 이제 영원히 쉬고 있다. 우리의 자존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우리의 영웅의 유택으로는 너무나 초라하여 가슴이 아프다. 애를 쓰고 남북만주에 들은 율전동 사람이거니 번호동 사람 일부하고 이렇게 이민을 시켰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가면서 바로 등교를 했어요. 거기서 이태농사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제 2차로 하비빈역으로 북만주라고 그래도 오상현, 충하진
수십만 평을 사놓고 그리로 또 이주를 시켰어요. 그냥 풀밭이고 큰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가서 좀 걸맞고 거기서부터 수도를 쳐서 그 땅 산대로 물을 수도를 대고 잡히는 대로 또 여기가 높으면 또 여기서 그걸 따서 논두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풀밭에다가 그냥 직파를 해요. 벽시를 물에다 담가서 한 2주간 담가서 이따가 갖다가 뿌리면 풀은 먼저 봐서 자라님이 이게 크거든. 그래서 벽시까지 이렇게 아기 트면은 그때 이제 이만큼 여기 괭이자로 이만큼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뿌리지. 그럼 그때서 이제 배가 먼저 오르는 거예요. 사촌 종제요. 네. 종제인데 세 식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 아버님 함자인데 그때 네 식구가 들어갔다가 석자완자입니까? 네, 석자완자. 이 광운이라는 분은 여무 흥운 씨의 아우. 이 살이 산우머리. 순대리가 그 교회촌이라 천국에다가 강습설 지고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염석씨가 소송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빈민을 위해서 남북만주로 허매면서 땅을 사가지고 이민을 보낸다. 또 반올이면 그때 당시엔 살이라고 해요. 천곡을 살이. 천곡 자네 아까 한 말과 같이 상록수 하는데 상록수도 염석주가 이심으로써 상록수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수고 많으십니다. 운동 오시느라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15세에서 북실이고 북석이고 그래. 그래 저번에 염규택 그 아저씨가 이쪽 요 할아버지가 이쪽 북석공사에 여기가 장선 계열이고 그쪽에 이제 차선 계열. 염회장은 또한 염석주의 살아있는 가족들을 소개하였다. 염석주의 가족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아직도 가지고 있을 염석주의 유품을 구해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다. 과연 다른 사람들의 증언 내용과 우리들이 설정한 염석주 재조명의 방향이 맞는지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당시 농업 이민을 간 사람들 중 만주 현지에 남아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도 정확히 기억하여 증언하였다. 좌측에 사남 염군택 막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염건택 장남 이렇게. 염석주의 넷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 아직 한국에 살아있으며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소재지를 알아내었으나 역시 허사였다. 그들은 나타나기를 꺼리는 것이다. 해방 이후 줄곧 빨갱이 가족으로 몰려 가진 고충을 받았고 그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만 것이다. 미국에 이민 간 따님들 역시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아픈 가슴을 더 이상 건드리기를 원치 않았다. 미국의 딸들과 2시간여의 전화 도중 30분 정도를 울기만 하였다.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영웅은 혈족들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만을 남겨주신 분인 것이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우리는 염석주를 매장시켰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이 사회의 음지로 몰았다. 민족 반역자의 자손이 득세하고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사회의 냉대와 천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는 염석주의 국내 행적을 이해하였다. 최영신을 도와 상록수 정신이 피어오르게 하였으며 신간회를 통하여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받침하였고 독립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였다. 이제부터는 그의 독립운동의 절반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을 밝혀야 될 때이다. 그에 관련된 문서 기록 및 관련인 인터뷰 등 또 다른 종류의 작업을 시작하여야 했다.
여기다가 저기 태극기가 노랗게 된 거예요. 노랗게 된 태극기를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냥 우리 집. 국가보훈처의 소개로 김청환 장군의 둘째 자부 황명수 여사를 만날 수 있었다. 문헌조사와 인터넷 한국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을 담당할 할머니 단원들은 김청환 장군의 무장 독립투쟁의 전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빠라고 그때는 이제 오빠 그러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군자공을 대신 분이라고 그 소리 들었어요. 저기 마적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그 길을 죽고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다 잊어버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1남매가 이제 우리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군자공을 대셨다는 말을 들었지. 그 당시에 비밀리 그것을 군자공을 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비밀 그 일제 그 중국 거정 댕긴다는 것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형사들이 늘어서 보다 이러는 판인데. 포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개인의 어떤 명예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의 그 자료가 최우선이고요. 뭐 농장을 경영했던 그런 자료라든지 또 거기서 또 이분이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호적에는 44년 6월 17일 서울 서대문 경성역소행에서 49대 사망한 것으로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돼가지고 있던 그런 독립자금을 했다든지 만주에 토지 구입해가지고 군량유 지원했다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더 이 만주까지 가 있지 말라고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 어르신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좀 더 이분에 대해서 공적을 좀 많이 찾아보고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1907년에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의 간부들이 1909년 봄 국내 항일 투쟁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제2의 독립운동 기지를 남만주에 세운다. 항일 독립투쟁은 농업 개발과 군사 교육을 겸하는 신흥무관 학교로 발전한다. 경학사는 농사와 군사를 함께 운영하였고 독립군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농장을 경영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고로 남만주에서 북만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선인 농장이 있었다. 김청환 장군은 독립부대를 거느리게 되고 염석주는 여운형 씨의 제안대로 오상현 충하진에 김청환 독립부대 가까이 농장을 마련하여 김청환 부대에 군량미를 공급한 것이다. 추곡농장은 90만 평으로 연 소출이 9만 킬로그램으로 추산되고 영농인들에게 우선 분배한 후 수세를 받는 2만 5천 킬로그램은 김청환 장군 부대에 제공된다. 2만 5천 킬로그램은 1인이 연간 100킬로그램이 필요하므로 250명의 대원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증언자들이 증언하는 농장의 규모와 김청환 장군의 대원 수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만주사병과 중일 전쟁으로 이어지는 1931년 염석주는 만주에 추곡농장을 개발 운영하던 시기 국내 안산에는 최영신이 YWCA를 통하여 생골로 내려와 강습소를 시작한다. 고등계 형사 오야마는 이 두 사람을 감시할 목적으로 당시 반월 팔곡동으로 내려와 친일 분자들을 포섭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친일 분자들을 앞세워 탄압을 계속하던 중 염석주의 행적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다양하게 포섭한 그의 추종자를 시키어 만주까지 미행을 시키어 증거 포착에 혈안이 된다. 오야마는 최용신의 생골 강습소를 폐쇄하려 하였으나 염석주와 박용돈 및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의지로 무산되었다. 거처를 생골 강습소 옆으로 옮기고 더욱 치밀한 공작을 계속하였다. 해방 후 오야마가 일본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분자들은 오야마를 기리는 공적비까지 팔곡동에 세웠다. 이 반역자들은 염석주를 매도하고 최용신이 애족장을 받는데 음으로 양으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만주로 달려가 추곡농장을 확인하고 염석주의 마지막 퍼즐 부분을 풀어야 했다. 그러나 추곡농장에 근무하였던
고 주이득 씨의 생전 녹음과 염규택 씨의 증언으로 수공 농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키워드만으로 만주 광야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고 그리고 답사를 하여야 했다. 광대한 중국 지도를 1개월간 들여다보며 최종적으로 동북 삼성으로 압축하여 흑룡, 강성, 오상시, 충화진과 두 군데 후보지를 결정한다. 만주로 가는 길도 또한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목적지 외에 후보지까지 선정한 터라 이제까지 염석주를 찾아 헤맨 것과 같이 만주 벌판을 헤매어야 하는 것이다. 할머니 군단은 출발에 앞서 우선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결단식을 갖는다. 일주일간의 답사와 인터뷰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모든 짐을 꾸렸다. 장충공항으로 마중 나온 장학철 씨는 40이 채 안 된 연변의 동포로 우리를 일주일간 가이드할 사람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오랫동안 복무하였고 도문인민정부에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어 우리의 답사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장학철 씨는 할머니 군단의 할아버지 한 분과는 부자의 연을 맺기도 했다.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자료로 확실한 결과를 내어야 하는 장학철 씨는 어깨가 무거워졌다. 여기 오산, 이게 할빈, 이게 장춘, 여기 길림, 예? 여기 오상, 이런 말입니다. 여기 서란. 그러니까 설을 거쳐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소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민족연구소는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에 대한 정평이 있는 곳으로 한국보훈처도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연구소의 연구자료 및 검증을 최우선 자료로 택하고 있다. 연구소장 손춘일 박사와 퇴임 노교수 박창욱 교수의 도움은 염석주를 찾는 길잡이가 되어왔다. 날이 밝자 우리는 두 교수님부터 모셔서 우리의 답사 일정을 조정하였다. 발해진이라고 있습니다. 발해진. 네, 발해. 영안현 발해진이 6년까지 일본 간도 총영사관의 용정에서 없어질 때까지 전 사람이 발인운동 하셔서 체포된 사람 8,727입니다. 우리 연변대학 민족연구원에서 증명하면 이게 사실이다 하면 우린 믿겠다. 그리고 그때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2사람 이상이 증명하면 승리해줍니다. 연변대학은 과거 악명 높은 일본 관동군의 주둔지였던 곳으로 민족의 후진을 양성하는 곳으로 과거를 잊지 않으며 대학을 구위에 세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캠퍼스 내에 있는 무명 독립투사들의 기념탑에 참배하고 우리는 민족의 가곡 일성종의 배경인 용정을 찾았다. 아무리 들러보아도 오가는 차량이 없다. 그런데 중국답지 않게 훌륭한 고속도로이다. 경제성이 없는 도로임이 분명하나 왜 이런 투자를 하였을까? 나중에 실감이 나는 경험을 하였지만 자동차로 중국 내륙 도로를 달리면 마치 말을 탄 듯하고 머리가 차 지붕에 부딪혀 고개를 다치기도 하였다. 왜 여는 고속도로가 세워졌을까? 물론 국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국경으로 가는 길은 역시 형편없는 비포장 도로였다. 왜 조중 국경으로 가는 길만 고속도로인가? 만약 북한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중공군 30만 대군이 일시에 북한으로 진입한다. 동북 공정의 마지막 목적인 것이다. 중공군은 압록강 도하 훈련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북한이 또 하나의 티베트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실감한다. 이 소름 끼치는 도로를 달려 우리는 고문에 도착하였다.
염석주의 추곡 농장을 찾아가는 길에 조중소, 삼국 국경이 있는 방촌을 빼놓을 수 없다. 훈촌에서 방촌은 멀지 않아 찹찹한 가매를 안고 찾았다. 방촌에는 중국 국경 수비대 기지가 있고 기지 내 조망대에서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철교 주위로 삼국의 국경을 마주하는 교차 지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중국은 군기지까지 개방하여 한국 관광객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다. 염규택 회장이 준 키워드는 하얼빈과 오상시는 분명하며 충화진도 분명히 기억하였다. 고로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오상에서 내려 오랫동안 멀리 마차를 타고 충화진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고로 우리는 육로를 이용함으로써 발해에서 바로 충화진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염석주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몇 차례나 겪은 중국은 1949년 이전 문서는 찾기 어렵다. 그나마 문화혁명이란 광풍으로 지방정부는 거의 과거 기록물이 없다. 컴퓨터는 지방정부에 작년부터 보급되었는데 아직도 사용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석주를 중국 정부에 기대하여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충화진에 오래 산 나이든 조선족이 있는 마을이면 모두 순방하여 추곡농장을 수소문하나 얻고자 하는 정보는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조선족이 많이 사는 오상시로 가서 다시 계획을 짜야 했고 밤이 늦기 전에 오상시로 돌아와 예약된 호텔에 짐을 풀기로 하였다. 안내를 맡은 장학철 씨는 마음이 급해져 여기저기 연락을 하며 조선족 노인들과 만날 약속을 하였다. 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내 고향 경상북도 경주. 농장은 대종교 3대 교주 윤세복 선생이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에는 한말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동진 안희제와 협력하여 대종교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1931년 10월 안희제를 대종교에 입교시킨 뒤 발해의 고도인 만주 동경성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장을 개척하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1933년에 설립된 발해 농장이었다. 발해 농장이라는 게서 들어봤지만은 기억이 없잖아. 또 없어. 1922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름 이병희. 광고 포스터인 줄 알았더니. 발해 농장의 설립의 목적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주로 이주한 한국 농어 이민을 정착시켜 자작농으로 육성함으로써 독립투쟁의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발해 농장은 80상호 근처에 있었고 80상은 발해 동경성을 쌓기 위한 돌을 캐낸 자리로서 성이 완공되면서 그 자리는 거대한 호수가 된 곳으로 발해 농장의 수원이 되기도 하였다. 발해에서 산출되는 쌀은 석감미라 하여 맛이 좋고 영양이 높아서 아직도 중국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는 쌀이라 한다. 논농사를 개발하고 이 쌀을 재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독립군들이며 발해 농장이었던 것이다. 영만에 딸집가 있는지 딸집에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네? 70노예. 동생 한가지가 이 사람만 일본 이름을 80년. 아, 발해농장도 한국. 저도요, 이 사람과 발해농장 개척하고, 문세계라는 분이가 이 발해농장 이 수도를 이 사람 했습니다. 요 집입니다, 요 집. 여기 80만 평. 이 80사람이, 어째 80사람이 오늘 이제 이 돌로만 가면, 그렇게 해서 여기 발해농장이에요. 발해 왕터를 건축했다고요?
이렇게 안희재 씨가 유동국 선생을 모시고 대전교를 딱 설치했는데 이분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동정선 벌판을 그 바둑도를 갖다가 말이야 막 타가지고 그 보따리를 냈는데 전체가 이 보둑을 했어. 거기에서 난 배가 어떤가 하니까 세계에서 저 인류가는 수전해가지고 당년에 성공을 했어. 그 만주국대 그 수전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개간하는 그런 공사에서 그 또 토지를 갖다가 막 개간하는데 한 600억 살았어요. 여 선배들이 그 수적 발자취를 빛나게 한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매평구가 문을 닫은 거 보니까 안 하네요. 성수기 때만 안 한 거예요. 강희정 단장은 별도로 준비한 간단한 제사상으로 그 옛날 위대한 발해 제국의 영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장도를 위하여 제를 올렸다.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선조들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우리들을 안심시켜주는 듯 하였다. 주은혜가 총리 시절 공고문에는 무단으로 황궁지에 흙을 퍼가면 20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적혀있다. 중국인들은 황궁지에 흙을 퍼다가 집수리에 써서 훼손이 심각하였다. 발해를 둘러본 감격을 뒤로하고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오상시로 밤길을 밝히며 몇백 리를 달렸다. 중국의 내륙도로는 엉망이어서 독립군들이 말을 타고 달렸듯이 우리는 차를 타고 달렸으나 마치 말을 탄 듯이 차 안에서 들뛰었다. 충호골짜기에 조선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뭔가 농장이 있다 하니까니 가들이 말하는 게 뭔가 여 조선 사람이 많았다 하죠. 풀을.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씨가 올라오기 전에 풀이 먼저 올라와 이리 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낫으로 풀을. 물을 많이 대놓고 낫으로 풀을 칩니다. 그래 놓고는 물을 가득 실어 놓으면 바람이 불면서 풀이 한쪽으로 밀리죠. 밀리면 그 다음에 그걸 깍재로 끌어내죠. 그 다음에 그래 몇 번, 한 두어 번 치고 나면은 종자가 이제 거기서 막 올라와서 그 다음에 배가 올라와 크기 시작하면 풀이 이제 내려놓습니다. 위치는 그 주거에 가면은 뭐 내리는 근근 하루뿐입니다. 영원하죠. 이거 하루뿐인데 이 시간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하는데 지금 간 건데 선샤 그 잡아야 되겠는데 거기 가서 선샤 잡을 가능성이가 내 생각에는 이 근처 허비가 이 갔다 왔다는 시간이 많고 지금은 거기 근거의 그 농사가 그 전에 바뀌고 이랬다면 거기 사람들도 그 전에 김춘봉 씨는 신용조합 충화진 지역책으로 충화진 농민들에게 대출한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2년여를 주재하였으며 주공농장으로 생각되는 농장을 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내를 맡은 장학철 씨는 하루 종일 충화진을 헤매었으나 작은 정보 하나도 건지지 못한 사실을 상기하며 충화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답사지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우리의 귀국 일자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음을 주지시키며 하루 만에 우리는 성과를 가져야 하므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절충책으로 안내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 세 팀으로 나뉘어 세 곳을 하루 만에 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1팀은 김춘봉 씨를 앞세워 충화진으로 가고 다른 2팀은 오삼시 노인회와 헐 방향 조선인 농장이 있었다는 곳으로 각각 출발하였다. 아들, 그래, 아들 이름을 찾아야 그 중에 가서 찾기가 똥봐, 예. 법원농장에? 겨울이 내보다 더 잘하는지.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 아니. 맞아요. 사하자진에 속하죠. 사하자진에 다 속하죠. 그러니까 총화전이면 저쪽 시어산들 그쪽으로 있다고요. 예. 처음으로 와서 수전 농사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조선족이라는 게래요. 그런데 거기가 30몇 년도라고 하죠. 오지는 오삼시에서 가장 오지에 있습니다. 양측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으로서 굉장히 넓은 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개발하지 아니하였고 교통편이 매우 낙후하여서 1930년대에 염석두 선생이 이곳에 추공농장을 만들 때에도 낙후된 지역에서 매우 땅값이 쌌으리라고 생각된 추공농장이 충호진에서 시작되었고 독립군 제2지대에 군량민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는 만주 때였잖아요. 열매토가 와서 여기서 살았대요. 한국? 人少能通过水种点就行。种2年就走了，显著人不是没有家具啥的，发财了顶包就走了。没种稻子，俺们那阵种水田，没种稻子。 그쪽에 조선족들이 와갖고 수선농사 했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했대요. 밭농사만 했대요. 现在咱大牌那个老地吧，我们种旱田不给他们，得开荒。就我开那个地呀，那原有就先主任种来的，开荒，开店子，好地不给开店子。 时间太长了，60年了。10年太长了。对，近的多。姓云的有连的没有？没有。 기억에는 안 남는데요. 다른 기억은 김치성은 많았다요. 기억에는. 저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이런 기억 안 나고. 올해 91세인 허광발 씨는 한족으로 충화진에서 나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그가 기억해내는 모든 답변은 한국에서 추공 농장의 농장장을 맡았던 주희득 씨의 녹음과 또한 올해 92세인 염씨 종친의 염규택 회장의 증언과 대부분 맞아 들어갔다. 우리는 올 곳에 온 것을 전율을 느끼며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허광발 씨의 말을 거의 들었을 때 추공 농장의 한 곳은 분명히 이곳으로 당시 황무지를 개간하였고 이제는 없어진 대석하에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대어 논을 만들었다. 대석하의 남북으로 남성자와 북성자로 지역을 구분하여 칭하였고 허광발 씨의 집이 있는 곳은 북성자로서 당시 추공 농장은 남성자 넓은 면적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논농사를 몰라 황무지가 지천에 깔려 있었고 어떠한 정부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지역에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이 손을 못 댄 땅을 쉽게 확보하여 물을 끌어들여 비옥한 땅에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하는 논농사를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는 충화진, 북성자 추공농장의 한 자락을 본 것이다. 농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편에서는 물길을 뚫고 한편에서는 전 면적에 뚝을 만들어 물을 채워 잡초를 수장시키고 벼를 뿌린다. 벼가 물 위로 오를만 하면 먼저 피류가 무성하게 자라올라 피를 낫으로 쳐버린 후 벼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농업 토목과 작물 생태를 익히 알고 있는 조선인들은 자연의 순리를 적절히 논농사에 이용하여
대규모 농장 경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말라버려 흔적만 남았으나 추곡농장의 젖줄은 대석하였던 것이다. 오상시에 모두 모인 세 팀은 서로의 결과를 검토하였고 충화진 팀이 일궈낸 결과에 모두 흥분하였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대장정의 길이 이제 서광이 비친 것이다. 1년 3개월간의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았다. 그래 수전 1부락, 2부락, 3부락, 4부락까지. 예, 4부락까지요? 예, 5부락, 6부락까지 다 가는데. 그래가 지금 분들이랑 하시는 분들. 그래 거기 있다 하길래 지금 제가 그 근방에서 살았거든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상훈과 동료 형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러 한국 전문 여행사에 들렸을 때 그들은 또 한 분의 증언자 유봉현 씨를 모시고 있었다. 추곡농장을 알며 그것을 허강바 씨와 같이 증언할 충화진 태생 공고인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바라는 인민정부의 공식 문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한 것이었다. 유봉현 씨와 협의를 끝낸 우리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벅찬 가슴을 안게 되었다. 염석주는 드디어 우리에게 그에게 다가갈 길을 터주기 시작한 것이다. 염석주를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올리기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보훈처의 설명으로는 만주의 물증이 필요하였다. 요망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만주로 갔고 그리고 소규의 성과를 갖게 되었다. 조국의 독립과 자존을 위하여 온몸을 불살은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져 버린 우리의 영웅 염석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였다. 여기는 염석주 선생님이 여운현 선생님과 독립투쟁을 위하여 비밀회의를 하던 것으로 여기서 결정된 사업이 만주의 추곡농장이었다. 1년 3개월에 걸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염석주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데 일조가 된다면 우리는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수원 율전위에서 만석군의 자식으로 나 조국과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나 염석주는 물론 그의 혈족까지 그것도 더구나 민족 반역자의 역모로 아직도 음지에 묻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염석주를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모셔야 할 것이며 염석주가 국내외 광범위한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한 이곳 막고지에 염석주 기념관을 지어 후세의 길이 그의 공적을 알려야 할 것이다.